엄마들의 비밀 수다방 아띠살롱. 아, 너무 아름답다. 그치. 이런 거는 이제 사랑이. 아, 아름답다. 맛있어. 사랑 뭐야? 야, 돼? 막은? 응? 막은? 기름장 하나? 좋네. 여기 여기. 아, 거긴 없어. 이게 막창이야, 막창. 그래? 를 먹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브런치를 했거든요. 독서 토론 같은 거. 그래서 연습을 했어. 애랑 같이. 근데 왜 화가 나지? 우리 딸이 어제 원카를 다시 봤어. 원카를 원서를 한 시간 만에 다 보고서 너무 좋. 옛날에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대. 그냥 막 좋다면 아침에 머리를 비껴주는데 햇소리를 빽빽 하는 거지. 엄마, 원카는요, 원카가 만든 초콜릿을 사 먹으면 날아갈 수 있대요. 근데 많이 먹으면 엄청 많이 날아가. 난 그거 잘 안 먹어봐서 모르거든, 내용도. 아, 그래? 근데 그래서 왜 날아갈까? 아, 난 또 거기서 그렇게 생각했어. 야,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초콜릿을 먹으면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성이 돼서 멍한 느낌에 날아가는 느낌처럼 그게 깨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았더니 그럴 수도 있고 원카가 초콜릿 안에다가 초파리를 넣어서 구멍을 빵빵 뚫어서 날개만 밖으로 빼서 수많은 쪽파리를 넣어서 얘가 이렇게 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라는 거야. 일리 근데 있다. 다양한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야. 거기다 내가 윽박지르는 순간 애는 다시는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는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답을 내도 정말 엉뚱하고 막 속 터지는 답을 내도 일단 한 번은 그래 하고 인정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엉뚱한 답이어도 이건 너무 엉뚱한데 내가 뭐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지? 그럴 아니, 그렇게 이렇게 리액션 얘기하면 하지 되지. 않으면 안 돼? 오, 진짜? 그것도 기발한 생각이다. 엄마 그 생각은 못 해봤어. 나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했어. 그래서 거기까지 한 다음에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애들이 그런 대답 이상한 답을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거든. 그래서 물어봤지. 근데 너무 엉뚱해서 내가 여기에 어떤 리액션을 그냥 대단하다 하기에는 좀 그랬고 그래서 이것도 엄마가 좀 뭔가 알아야지 그래도 화제 전환. 딴 그, 얘기 막. 그래 이러면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말았어. 이 약간 벅찬 마음을 갖고 시도를 했지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대한 다 열린 사고를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저께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도 이걸 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애들 수업을 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어제 환경에 대해서 애들 지문을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 동물들이 펜스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 넘어오게 되고 인섹트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땅의 밸런스를 찾게 되고 수확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이 자연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료를 주고 농약을 쓰게 됨으로써 맞아. 그러니까 원래 생명. 네, 그런 내용인 거야. 거기서 이게 오히려 자연에 더 해를 끼친다고. 그게 이제 뭐 그 앞에 내용에 아이들이 그 농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단어들이 나오기는 해요. 비슷한 단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연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을 좀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어떤 사고를 내가 끌어내서 이걸 아이들과 토론을 해서 이걸 아이들한테 글로 적게끔 하는 이런 수업을 한 거지. 근데 이걸로 한글로 쓰게 했어. 아니 글 자체가 중구난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없고 목적어도 없고 그냥 동사만 있고 안 해봐서 안 써봐서. 넌 안 써봐서. 연습이 안 돼. 이걸 그러면 개입을 해서 뭐 띄어쓰기든 뭐 맞춤법이든 이거를 고쳐줘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그게 되는지가 궁금해. 얘네가 일단 생각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애들한테는 맞춤법이나 문법 뭐 이런 거 지적질을 자꾸 하면 그거마저도 안 꺼내내 버리니까 그렇게 틀린 걸 뭘 하거나 상관없이 일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생각을 다 쓰게 해. 자꾸 물어봐서 근데 자기가 말하는 거랑 쓰는 게 일치 안 되는 애들도 있어. 맞아. 일치가 안 돼. 우선 말로 설명을 하게끔 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주는 게 첫 번째고 이제 그게 조금 자기 생각하는 거를 맞춤법과 크게 상관없이 좀 이렇게 뱉어놓는 애들 그때부터는 약간
구조적인 걸 좀 잡아주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맞춤법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마지막. 구조나 이런 걸 좀 잡아준 다음에 맞춤법은 마지막. 왜냐면 어른도 맞춤법은 틀려. 근데 구조를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이게 구조도 애들이 막 걸고 이제 산으로 가. 맞아. 내용이 없던 내용도 막 그거를 계속 물어봐야 돼. 나는 한 명씩 이렇게 오라 그래서 쓴 거를 보고 계속 물어봐. 뭐 이거 왜 이렇게 쓴 거부터 처음에는 이거지. 무슨 생각을 해서 이 단어가 나왔어? 이렇게 아니 물어봐야지. 그거 말고 내가 물어봐. 항상 첫 번째인 거야. 이거 뭐라고 쓴 건지 읽어줄래? 못 읽겠어 선생님이. 맞아. 못 읽겠어. 진짜. 항상 하는 말이 무슨 거야. 내용인지 모르겠어. 아니 글자를 못 읽겠다고 한글을 썼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서 네가 좀 읽어봐. 소리 내서 읽어주면 내가 한번 파악해 볼게. 그게 첫 번째야. 그래서 애들이 막 읽어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거야 뭐 나가 놀고 싶어서 이거를 뭐 나가 주고 싶어서 막 그러니까 이상한 그렇지. 말로 써. 그래서 내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써라. 그걸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막 애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때 이제 이유를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썼어? 그러면 막 그 위에 지문에 막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서 얘네가 빠뜨린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에 대한 이유도 쓰라고 했잖아. 그럼 이유가 되게 막 포괄적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그거를 3가지만 얘기를 해줘 봐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줘봐. 나는 뭐 해서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다시 써줘봐. 그러면 3가지를 얘기했는데 3줄이 나오는 거지. 얘네가 쓸 때. 생각을 하게 하고 말로 뱉게 하고 그 말을 글로 쓰게 한다는 거지. 그 과정을 좀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를 좀 착착착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를 바꿔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순서가 기승전결이 나와야 되는데 결부터 시작하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어떤 소설이나 이런 흐름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런 장치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얘네가 쓰는 글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 이러면 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자연이 뭐 훼손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나빠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제 누가 뭘 해서 뭘 버리는 걸 봤다 해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가다가 마지막에 난데없이 자연을 보호하자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걸 순서를 좀 바꿔주고 자기 생각을 좀 정리를 시켜서 이렇게 퀼트처럼 이렇게 좀 붙여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최종적으로 좀 마지막까지 큰 애들은 이게 고쳐서 쓴 거를 꼭 다시 정서하게 옮겨 쓰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 완벽한 하나를 다시 베껴 쓰기까지 하는 게 마무리인데 그 정서를 진짜 안 해. 이건 숙제를 내줘도 안 해.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고쳐주면 그거를 다시 베껴 쓰게 정리를 하라고. 그것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정서? 그 정서 시키는 거를 엄마들한테도 애들 숙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해. 신경 안 해줘. 근데 그게 가장 정말 이 활용점정인데 그걸 안 해주더라고. 지금 장 씨가 얘기한 모든 과정이 뭐냐면 영어 써머리 하는 방법. 우리 책 읽고 써머리 하는 한글로 써머리 하든 뭘 써머리 하든 그냥 이게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해서 한 번에 누가 봐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거가 가능한 거야. 이 써머리가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글쓰기는 이제 날아다니는 거거든. 왜냐면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나 아니면은 저거 수행할 때 진짜 필요하거든.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거든. 미치겠어. 애들 에세이 써온 거 그냥 보면은 난리나. 한글이든 영어든 에세이를 써갖고 왔는데 돌겠어 정말. 근데 한 번은 또 그것도 있어. 애들이 수행평가 때문에 써머리나 뭐 에세이를 써갖고 왔는데 이것들이 번역기를 돌린 거야. 근데 번역기를 되게 이상해, 돌렸으면 최소한 한 번 내가 쓴 게 제대로 번역이 됐나 확인이라도 해보던가. 안 하지. 아니 심지어 이게 한글만 제대로 써도 요즘 번역기 좋아가지고 번역이 잘 된단 말이야. 근데 내용 판막 한글도 제대로 안 써가지고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목화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5만 가지 면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정말 욕을 정말 한 바가지 냈더니 그러니까 한글에 주어 빠지고 목적어 빠지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한글 자체도 안 돼 있는 거야.
우리 범준이는 좀 이거를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나랑 하려고 좀 체계적으로 이걸 잡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와디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는 위험한 과학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로 지금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그래서 그걸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랑 수업을 딱 한 번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그게야. 근데 책이 어렵지만 그냥 범준이랑 우리 조금씩 하자 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하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주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잖아. 근데 이걸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같이 실험을 하면서 같이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같이 이해를 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려고. 근데 집에서 매번 엄마가 모든 책을 그렇게 해주기 쉽지가 않잖아. 얘네가 1, 2학년 저학년일 때는 일단 읽은 책 얘네가 좋아하는 거 누구 나오는지 그 다음에 등장인물 캐릭터 성격을 옆에 좀 써보고 그냥 메모처럼 그러니까 계속 그 연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중심 사건 뭐가 있었나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정말 그 내용 요약하듯이 한번 책을 딱 돌아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 마음에 들었던 그러니까 인상 깊게 남았던 사건 그거 연결해서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로 시작해보면 조금 쓸 게 생기고 말할 것도 생기고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쓰는 거를 갑자기 말 쓰라 그러면 일단 애들은 이 쥐고 쓰는 게 굉장히 귀찮고 싫어서 이걸 되게 안 좋아해서 처음에는 얘네가 말을 하게 하고 내가 받아 적어줬어. 그 다음에 받아 적어줘서 중요한 부분 다 요약해서 하고 같이 쳐낼 건 쳐내고 네가 정리해서 마지막에 쓸 것만 건져주면 이제 걔가 정리해서 쓴 그 몇 줄 차라리 쓸 게 많으면 쳐내지고 하는데 정말 안 써. 그러니까 그건 질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그러네. 내가 글 쓰거나 토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답이 나와. 질문이 좋아야 좋은 답이 나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책을 읽었어. 근데 막연하게 이건 어땠어? 이런 질문보다 그 책을 봤을 때 어떻게 질문을 잘해줘야 되는 게 엄마가 이제 서야지 되잖아. 그거를 근데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비전문가가 처음에 그냥 막 하기는 솔직히 정말 쉽지 않고 막연하긴 한데 이것도 훈련이기는 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먼저 일단 첫 번째 읽어봐야 되고 우리 아이 성향에 맞춰서 이런 포인트는 얘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은 한 장면 정도 몇 개 추려서 그거만 갖고 얘기해도 되고 책 내용과 관련이 없어도 나는 그냥 하거든. 그러니까 뭐 둘째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남자애고 막 하다 보니까 산만한 남자애다 보니까 호기심을 좀 자극하기도 하지. 같이 다 읽고 덮었어. 덮고 나서 자려고 누웠을 때 얘기를 많이 해 우리는. 준이야 근데 아까 그거 있잖아. 그거 진짜 이상한데? 뭐가요? 이래. 아니 아까 난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네. 뭐가요? 또 물어봐. 거기 아까 걔가 같이 여행을 뭐 떠났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갈 때 뭐 이런 거는 안 필요해? 나였으면 여기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준이가 그때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나도 사실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 막 다양한 얘기를 해. 그럼 둘이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한 100 정도까지 채우면 그 100에서 이제 쓸데 있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하나씩 두 개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 무쓸모한 얘기를 이만큼을 해야 그 다음에 쓸모 있는 걸 하나 건지는 것도 생기는 거. 그게 얼마나 걸려요? 한 달에는 아니었으니까 난 6개월 정도 걸렸던 거 같아. 3개월,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 난 네가 읽은 책 중에 생각나는 단어 다 써, 그래. 단어 먼저? 생각나는 내용 다 써봐. 그러면 뭐 했음 이렇게 몇 개를 써. 다 써. 자, 지금부터 그 올림픽 있잖아. 연예인들 누가 더 좋아하고 올라가는 거,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 있지? 그거를 시켜. 가장 핵심부터 잡는 거야. 그럼 거의 정확하게 다 그 중심부터 가르치기가 되니까 마인드맵이랑 비슷해. 토너먼트로 계속 올리다 보잖아? 뭐가 더 강력했어, 뭐가 더 강력했어 이렇게 올리다 보면 결국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와. 그럼 얘를 가운데다 놓고 가지치기 또 들어가는 거야, 마인드맵처럼. 그리고 이제 네가 생각을 써봐. 그러면 나 이게 이 책에 네가 지금 수많은 내용을 썼는데 여기 얘랑 얘랑 둘이 붙여볼게. 얘랑 얘랑 했는데 어느 단어가 더 이 책에
더 크게 와닿았어? 그럼 이거. 맞아. 그럼 이제 떨어진 애 치우고 얘랑 다른 애 붙은 애끼리 또 계속 올리는 거야. 무슨 월드컵이라고 하지? 이상형 월드컵. 그래, 그렇게 하는 아, 그렇게. 그거는 쉽겠다. 그럼 왜냐면 단순해. 나 같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나도 빡세. 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니까 띠지부터 띠지하고 띠지하고 단어 토너먼트 맞아. 나는 것도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쉬우거든. 우리는 항상 나는 모든 게 생활에 100% 습관은 이건 뭐 독서 읽기가 됐건 뭐가 됐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문해력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어휘력 문제거든? 근데 어휘력은 한자를 모르면 못하는 거야. 맞아 근데 항상 무슨 말을 해도 만약에 뭐 명명백백 이렇게 하면 엄마 명명백백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뭐 밝은 명이 어쩌고 뭐 어떻게 해서 밝혀낸다 이렇게 계속 한자 뜻을 다 알려줘. 그럼 아하 이러고 넘어가. 한 번도 난 그걸 빼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애기 때부터. 엄마도 많이 공부해. 나 근데 생각났어. 왜냐면 이거 입력하는 애들이 다다다다 입력하는 애들 이걸 쥐고 쓰려고 하잖아. 좀이 쑤셔 죽음이야 죽음. 아 이게 근데 이게 남자애들이랑 그런 거냐? 우리 애들은 그래. 글씨에 되게 잘 써요. 이쁘게 또박또박. 애들 때 수업하는 거랑 집에서 애랑 하는 거랑 지금 약간 짬뽕이 됐는데 우리 애들 나이 또래 기준으로 하면 나 첫 번째 띠지 만들기도 좋았고 더 쉽게 조금 가고 싶으면 애들마다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 그거 그냥 따라서 그리라고 하고 그 옆에다 왜 이게 좋은지 쓰라는 정도? 세 줄 정도? 요새 박준이는 그 플라이가이에 꽂혀가지고 완전 유리병에 그 걔가 들어가서 침대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얘가. 그것만 다 찾아갖고 보고 있단 말이야 시리즈만. 근데 막 파리가 견학을 가는데 파리채 공장에 가고 막 이런 데가 나와. 그런 거 재밌으면 한참 얘기하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꽂히는 거 그냥 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거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제일. 나도 그림 그리는 거 애기 때 많이 시켰어. 그림을 먼저 그리겠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 좀 정리를 시키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직은 직관적으로 딱 보여야 되니까 그림이나 이런 표현이 좋은 것 같아. 일단 단어를 뽑으라고 그래. 이 뽑은 10개의 단어 중에서 네가 말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서 다시 영작을 해봐. 영작이고 다시 써봐. 문장을 만들어봐. 그럼 써. 그리고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밑에다 그림을 그려 우리 딸은. 맞아. 설명. 부연 설명을 한단 말이야. 쓸 때 교수님이 나한테 조선족이냐고 그랬거든. 조선족이니. 애들 얼마나 어려울까. 아니 근데 그냥 그렇게 문장을 쓰는 것 자체도 쉬운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글씨 쓰는 것 자체가 얘네는 정말 괴로운 일이더라고. 근데 나 궁금한 게 말하는 게 좋아요? 글 잘 쓰는 게 좋아요? 코로나면서 아까 막 글을 써보고 막 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애가 글을 잘 쓸 수가 분리를 할 없고요. 수가 글을 없는 못 쓰는 애가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 아무래도 말이 일단은 먼저 굳이 언어 배우기 따지자면 시작하면 들을 줄 알아야면 말이 나가는 거고 이게 되면 이제 애들이 말은 되는데 글은 안 된대. 그래서 네가 말한 거 틀리면 선생님이 싹 고쳐줄 테니까 그냥 다 말해봐. 그냥 말 소리 나는 대로 써봐 라고 하면 그때 써. 그럼 틀린 거를 내가 걔한테 물어봐.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야? 라고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계속 고쳐줘. 그러면 본인이 만족해. 그럼 그때 이제 정서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 본인도 만족, 나도 만족, 엄마도 만족. 핸드폰을 없애면 그게 제일 재밌는 시간이 돼. 맞아. 우리 집도 약간 TV를 이제 없애고 핸드폰을 없애면 그 혼자 그 브레인 뭐 마인드맵 그리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한 노는 시간이 되는 거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나 내가 진짜 맨날 여기서 하고서 집에 가서 하잖아? 그러면 이상과 실전은 다르긴 그리고 하지만 빨리 어릴 때 해줘야 돼. 크면은 말을 안 듣고, 나도 큰 애 지금 딱 보니까, 어릴 때 얘는 그 종이 접기하고 띠지 만들기하고 그림 그리고 이때 그게 안 하지. 없었으면 지금도 배렸다 싶은 게, 지금 그걸로 이 집 아들이 성적이 나오는 거야, 국어 성적이. 그 어렸을 때 그게 다야. 큰 애가 응. 그러니까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엄마들의 비밀 수다방 아띠살롱.